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오늘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꽃샘추위가 풀렸습니다. 이번 주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기온대를 보이면서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신 공기질이 다시 나빠지고 있습니다. 밤 사이에 국외 먼지가 추가로 유입이 되면서 내일은 전반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특히 서쪽과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그 농도가 높을 것으로 보여서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를 챙기셔야겠습니다. 또 내일은 오전 중에는 시야가 그다지 좋지 못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고 아침에서 새벽 사이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하게 빗방울도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서해안과 내륙지방에는 아침에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는데요. 아침에는 교통안전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안개와 구름은 내일 낮부터 서서히 거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구름 모습 보시겠습니다. 지금 서해안을 중심으로 연무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또 북쪽으로는 약한 기압골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내일 새벽에서 아침 사이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오전 중에는 다소 흐린 날씨가 예상이 되는데요.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 북도 지방에는 새벽 사이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고요. 오후에는 점차 하늘이 거치겠습니다. 또 지금 강원 영동 지방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크게 오르겠는데요. 춘천이 3도, 서울과 전주 6도, 부산은 8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북한의 경우 강계는 영하 6도, 평양은 1도 선으로 아침에는 조금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서울이 16도, 강릉이 18도, 대구와 광주는 20도까지 올라서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고요. 북한 역시 평양이 13도, 함흥이 15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보시겠습니다. 내일은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또 내일은 서해상을 중심으로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영농가 날씨 오늘은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 한 주간의 날씨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의 남자 반기성입니다. 네, 지난주는 일교차가 크게 벌어졌고 날씨도 아주 변화무쌍했습니다. 전형적인 환절기 날씨를 보였는데요. 실제로 지난주에 기온은 어땠는지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죠. 요즘에 이제 아침, 저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낮에 야외 활동이 많으신 분들은 실제로 이 느끼는 체감 기온은 상당히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평년과 상당히 비슷한 기온보를 보였습니다. 네. 지난 3월 17일 일요일부터 토요일인 23일까지 서울, 강원도, 경기도를 포함한 중부 부지방의 평균 기온은 7도.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1.4도, 평년보다는 0.6도 높은 온화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다음에 이제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를 포함한 중부지방의 지난주 평균 기온은 6.7도로 작년보다는 1.2도 높은 기온이었지만 평년보다는 0.1도 높은 비슷한 분포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를 포함한 남부지방의 기온을 보겠습니다. 지난주 남부지방의 평균 기온은 9.8도로 작년보다는 2.6도, 평년보다는 1.3도 높은 온화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정리해보자면요. 지난주는 평년보다는 0.1도, 크게는 한 1도 정도 좀 온화한 날씨를 보였고요.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거의 평균 기온이 10도에 육박하는 아주 포근한 좀 봄철 치고는 좀 기온이 좀 다소 올라가는 그런 날씨를 보였죠. 네, 지난주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대를 보였었습니다. 3월도 벌써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직 식목일이 열흘 정도는 남아 있는데요. 하지만 날씨를 고려한다면 지금이 바로 나무 심기에는 아주 적합한 때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실제로 이제 4월 5일 식목일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나무를 갖다 사랑하는 그런 마음, 또 산지를 갖다가 좀 자원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국가 기념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최근에 들어서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기온이 이제 좀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식목일 좀 앞당겨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4월 5일 식목일에 식목 행사를 하는 그런 자치제보다는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사회단체 등도 대개 한 2월 말에서 4월 초 정도면은 식목 행사는 다 마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더 날씨를 갖다 좀 더 고려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나무 심기에 적당한 기온은 언제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산림과학원이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쭉 연구를 했죠. 나뭇잎이 언제 가장 먼저 나오는지 또 이 땅속 온도가 어떤지 이런 걸 쭉 연구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로 평균 기온이 6.5도일 때 이때가 나무 옮겨 심기에 가장 좋은 기온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네, 이미 지난주에 평균 기온이 6.5도를 넘어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이 나무 심을 때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나무를 갖다가 심는 시기를 갖다 얼마나 앞당겨야 할 것인가를 갖다가 1941년부터 2017년까지 6대 도시였죠. 서울, 강릉, 대구, 광주, 부산, 제주 이쪽을 갖다 KU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평균 일평균 기온이 처음 6.5도 이상을 기록한 날짜가 3월 19일이었고요. 최근 10년은 3월 17일로 평균보다 이틀이 빨랐습니다. 그리고 6개 도시 중에 가장 많이 빨라진 지역은 강릉으로 1940년대 식목일 기온을 평년과 비교해 봤을 때 약 20일 빠른 3월 16일경으로 나타났고요. 최근 10년 평균과 비교하면 약 24일 빠른 3월 12일경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 나무의 생장에 날씨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나무를 갖다 이렇게 옮겨 심을 때 실제로 어떤 시기가 가장 좋은 것인지 좀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좀 연구, 분석 이런 걸 해갖고 식목 시기라든가 식목 행사 주간을 좀 조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올해 나무 심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기온이 충분히 올랐기 때문에 적당한 날짜를 서둘러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무 심기에 적합한 기온이 가장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강릉 지역에서도 소나무가 가장 많이 자라고 있는 곳인데요. 연곡면, 사천면, 주문진읍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무를 심을 때 기온도 중요하지만 뿌리가 잘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수량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는 비가 제법 내렸는데요. 실제 강수량은 어땠는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중부지방, 중북부지방 쪽으로 저기압 중심이 이동을 하면서 이 지역으로 좀 많은 비가 내렸었죠. 중북부지방은 22.6mm, 중부지방은 24.6mm, 남부지방은 16.3mm를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중부와 남부는 적었지만 중북부는 3배 이상 많이 내렸고요. 평년보다는 오랜만에 많은 비가 내린 주간이었죠. 중북부와 중부는 평년 대비 한 2배 정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봄비치고는 충분한 양의 비가 내려서 건조함을 달래주는데 꽤 도움이 됐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식목일을 앞당겨야 할 만큼 온난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이런 기후온난화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도 그런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미국 연구팀이 이제 실제로 기후변화 사람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 3년 정도에 300만 명의 사람들이 주고받았던 21억 한 3천만 건의 SNS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날씨에 가장 많은 그런 그 날씨를 갖다 언급을 했는지를 갖다 쭉 분석을 해보니까 사람들은 따뜻한 3월이라든지 예상을 뛰어넘는 추운 겨울이라든지 온도가 비정상적일 때 날씨를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날씨가 몇 년 동안 지속되면 말이죠. SNS에서 언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짧은 날 시간에
우리가 그런 날씨를 경험했어? 하고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걸 갖다 이제 연구팀들은 날씨 기억 상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러한 날씨 기억 상실이 어떤 걸 가지고 오느냐면 결국 지구 온난화를 갖다가 심각하게 인식을 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기후 변화 대응력도 약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네. 날씨 기억 상실이라는 말이 정말 공감이 됩니다. 사실 요즘 우리 날씨 중에 화두가 미세먼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다면 이 연구 결과에 따른다면 이 미세먼지가 한 5년 이상 계속 이어진다면 나중에는 미세먼지가 정상적인 날씨구나, 일상의 날씨구나라고 인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날씨 기억 상실이 이렇게 계속된다면 사실 미세먼지도 몇 년간은 심각하지 않게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런 기후변화나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 또 개선 노력 이런 것들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실제로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한 해 4조 2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경제적인 손실 비용 가운데서도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상당하다고 합니다. 네, 그랬죠. 현대경제원의 연구에 따르면은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 가운데 가장 컸던 것이 농림업 분야였다고 그랬죠. 이 분야는 생산활동 체감 제약 수준은 모든 산업 분야 가운데서 가장 높았다고 하는데요. 실제 농민들은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에 파종이나 수확 등 농작업에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작물 가축의 생육도 부실해지는 등 아주 고충이 컸다고 해요. 지역 축제 또 농산물 판매도 아주 악영향을 미쳤던 실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기상 예보가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의 대기질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미세먼지 농도가 어떨지 전망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번 주는 주 후반에 들어가면서 미세먼지는 좀 좋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기 정체로 인해서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정적으로 한때 나쁨이 예상되는데 주 후반엔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은 동풍이 불면서 보통이 예상되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은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바람이 강해질 것으로 보여서 미세먼지는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주 초에는 미세먼지가 다소 나쁨을 보이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대기질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은 국내외 먼지가 쌓이면서 대기질이 많이 좋지 못하니까요. 야외 작업하실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한 주간의 날씨도 전망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흐리면서 비가 오는 날이 좀 잦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서울, 경기, 강원도를 갖다 포함한 중북부 지방은 내일은 구름만 좀 다소 많겠지만 수요일은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요. 목요일에는 맑지만 동해안 지역은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금요일은 점차 흐려져 비가 시작되겠고요. 토요일은 비가 내린 후 점차 개는 날씨입니다. 충청북도와 충청남도를 포함한 중부지방 내일 맑겠습니다. 그러나 모레인 수요일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요. 목요일에는 맑은 날씨를 보인 후 금요일에 흐려져 비가 내리고 토요일에는 비가 내린 후 점차 개이는 날씨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를 포함한 남부지방의 이번 주 날씨는 내일은 구름 많고요. 모레는 흐린 날씨, 목요일도 흐린 가운데 제주 지역은 비가 예상이 되고요. 금요일에 흐려져서 비가 내리겠고 토요일에는 비 온 후 점차 맑아지는 날씨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전반적으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야외 작업하시기 전에는 일기예보를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역사 속에 기록된 농업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엿보는 시간이죠. 역사 속의 영농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1670년) 조선 현종 11년 모내기가 시작되어야 할 4월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임금에게 보고되었다. 경상도 의성과 의흥 등지에서 이달 8일에 서리가 내렸으며 의흥에는 9일에 우박이 내렸다. 전라도는 가뭄의 참상이 갈수록 더 심해져 보리가 마르고 모가 누렇게 탔다.
또한 이달 6일에는 금산에 서리가 내려 기장과 목화밭이 많은 손상을 입었다. 농민들은 비가 오지 않아 새 작물을 파종할 수조차 없었고 우박과 서리로 인해 농사를 지을 수도 없게 되었는데 게다가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한 해충 피해도 심각했고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인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5월에) 접어들자 기적처럼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현종 11년 6월 1일 전라도 감사가 다급하게 소식을 보냈다. 전라도에 큰 비가 연일 내려 들판이 시내가 되었습니다. 홍수로 농사를 짓지 못하니 식량이 고갈되어 굶어 죽는 사람이 하나둘 늘어났다. 현종 11년과 12년 2년간 사망자 수가 무려 조선 인구의 5분의 1인 100만 명을 넘어섰다. 1670년 경술년과 1671년 신해년에 일어난 기상이변으로 한국 역사상 전대미문의 대기근 사태가 일어났고 이를 경신대기근이라 부른다. 네, 오늘은 조선 현종 재위 기간인 경술년과 신해년에 있었던 대기근이었죠. 경신 대기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선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근 때문에 사망했다고 하니까 정말 엄청난 재난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과거에는 이처럼 날씨 때문에 국민들의 생사가 좌우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날씨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1년 내내 계절에 상관없이 그래도 풍성한 작물들을 생산하고 있잖아요.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뭐 옛날에는 이 하늘만큼 무서운 것이 없었죠.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자연재해를 갖다 극복할 수 있는 많은 기술들이 이제 발전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빛이라든가 온도라든가 습도 등을 갖다 인간이 어떻게 보면 자연 그걸 갖다가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들 갖다 이제 우리가 이제 스마트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이런 스마트팜을 갖다 영농에 적용한 한 사례를 갖다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한 국화재배 농가에서는 15종의 국화를 재배를 하는데요. 온습도에 민감한 국화는 적정 재배 온도에서 단 1도만 차이 나도 개화에 실패할 위험이 높아져요. 또 습도가 조금만 높아도 국화잎에 물방울이 맺히면서 병충에 걸릴 가능성도 큽니다. 그리고 국화는 밤의 길이가 일정 시간 이상 길어야 개화하는 단일 식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밤낮 조절도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농가의 대표는 스마트팜을 도입해서 새로운 농업을 경험하는데요. 국화단지에 설치된 영상, 스마트폰, 컴퓨터로 온도, 습도, 풍속, 낮 시간까지 모두 조절을 해서 실제로 아주 가장 좋은 양의 그 국화를 갖다 생산해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스마트팜의 기술도 점차 발전하고 있고 그런 스마트팜을 이용하는 농가도 늘어나면서 이제는 사시사철 싱싱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영농가 날씨에서는 한 주간의 날씨 전망과 함께 역사 속의 날씨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방기석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를 챙기셔야겠습니다. 저희 영농가 날씨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